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가유공자 길잡이입니다. 이번 시간은 요건 심사와 심사 현황 그리고 다음으로 이 판정 현황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판정 현황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제가 고엽제 후유증 질병과 관련된 영상 그리고 고엽제 후유증 질병에 관한 영상들을 다 만들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질병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첫 번째 관문인 요건 심사를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건 심사에서 국가유공자에 해당되느냐, 보훈보상자에 해당되느냐, 그리고 비해당되느냐 이렇게 처분을 받게 되면 유공자에 해당되시는 분들과 보훈보상자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다음 단계로 신체검사를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체검사를 받고 급수별로 구분이 되는데 저번 영상에서는 1급부터 7급 그리고 기준 미달과 관련된 심사 현황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심사 현황 중에서 과연 어떤 분들이 신규 신체검사고 재심 신체검사고 재심의 신체검사고 재확인 신체검사고 재판정 신체검사를 받았는지 거기에 대한 또 상세한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신규 신체검사는 말 그대로 유공자에 해당하시거나 보훈보상자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처음 받는 신체검사를 신규 신체검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끔 가다가 기존에 등급을 받고 계시는 분들이 추가로 질병이 또 요건 해당되어서 그분들이 신체검사를 받게 되면 그분들 또한 새로운 신규 신체에 검하는 그런 내용으로 신규 신체 검사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내가 만약에 6급을 가지고 있어도 다른 질병이 생겨서 그 질병을 유공자에 해당된다. 그렇게 요건 심사에서 통과가 되게 되면 그 다음 신체 검사를 받을 때 다시 신규 신체에 준하는 내용으로 해서 신체 검사를 받습니다. 이 신체 검사에서 제가 이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리듯이 본인들이 본인 질병이 과연 내가 지금 몇 급에 해당되는지를 알고 계셔야 된다고 하는 내용이 왜 그런가 하면 본인이 생각을 했을 때 본인 질병이 지금 6급 이항에 해당되는데 신규 신체 검사를 받고 났더니 국가보훈부에서 7급에 해당된다고 이제 판정을 내립니다. 그러면 이때 다시 억울하다. 내가 봤을 때는 분명히 6급 이항에 해당되는데 왜 7급이냐? 그렇게 했었을 때 재심 신체 검사를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의 신청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할 때 나오는 내용이 재심 신체 검사입니다. 그리고 재심의는 소송을 통해서 이제 이긴 분들이 재심의 신체 검사를 받는 것이고 기존에 기준 미달되어서 등급이 없는 분들이 신체 검사를 할 때 받는 내용이 재확인 신체 검사입니다. 그러니까 6급이나 7급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신체 검사를 신청하게 되면 재판정 신체 검사라고 하지만 기존에 지금 기준 미달되었던 분들, 그러니까 급수에 없는 분들이 신체 검사를 하게 되면 재확인 신체 검사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내용들을 알고 신체 검사 신청할 때 표시를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그 직원한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직원도 알아서 보고 등급이 있는 분들은 재판정 신체 검사에 체크를 해드리고 등급이 없는 분들은 재확인 신체 검사에 아마 표시를 해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신체 검사를 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신규 신체 검사, 그러니까 2023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총 2453건이 신체 검사를 했는데 그 중에 기준 미달은 983건입니다. 7급으로 489건이 나왔고 6급 사망 143건, 6급 2항, 6급 1항 이렇게 5급, 3급, 1급까지 있습니다.
신규 신체 검사인데 1급 1항과 1급 3항이 있네요. 이런 경우에는 본인들이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몸 상태가 너무나 악화돼서 신체 검사를 했는데 이렇게 급수를 받을 경우도 있고, 또 조금 전에 제가 얘기 드렸듯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질병이 있는 상태에서 또 추가로 질병이 발견되어서 신규 신체 검사를 했는데 이렇게 같이 이제 겹쳐져서 이렇게 등급을 1급 1항을 받을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신규 신체 검사에서 여기 보시게 되면 기준 미달이 983건이라 그랬죠? 이 983건, 그러니까 983명 중에서 190명은 억울하다, 다시 재심 신체 검사를 신청을 한 것입니다. 이 모든 분들이 신청을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190명은 아는 분들이죠. 뭐를 아는가? 내 몸이 6급에 해당될 것 같은데 왜 7급에 나왔을까? 아니면 내 몸이 7급에 해당될 것 같은데 왜 기준 미달되었을까? 이렇게 해서 이 기준 미달 받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7급 받으신 분들이 재심 신체 검사를 신청을 한 것입니다. 몇 명이? 총 190명이. 이렇게 재심 신체 검사를 해서 다시 그 중에서 또 131명은 기준 미달을 받았지만 7급으로 35명, 6급 3항에 1명, 6급 2항에 11명, 6급 1항으로 6명, 5급에 2명, 4급에 1명, 3급에 3명은 승급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 190명이 재심 신체 검사를 하지 않고 그냥 기존 그대로 기준 미달로 있게 됐으면 이렇게 승급을 못하죠. 그런데 이 190명은 다시 재심 신체 검사에 도전을 했기 때문에 그 중에 131명은 똑같이 기준 미달되었지만 나머지 이분들은 다 승급을 하셨다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재심 신체 검사도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무조건 기준 미달되었다고 해서 포기할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도전을 해보라는 내용이죠. 자, 그리고 재심의는 소송을 해서 이긴 분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인들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재심의, 이분들이 행정소송이나 일반 재판을 해서 많은 돈이 들였습니다. 최소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씩 돈을 들여서 재판을 했는데 그 재판을 받고 나서도 신체 검사를 했는데 이렇게 3명은 기준 미달을 받습니다. 그리고 14명은 7급을 받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재심의, 그러니까 본인들이 생각을 했을 때는 분명히 소송을 하면 이길 것 같다고 하지만 제가 이와 관련된 영상 만들어 드렸지만 약 100명이 소송을 신청을 하게 되면 딱 3명에서 4명만 이깁니다. 나머지 94명은 다 패소를 하는데 그 3명에서 4명이 이긴 사람들 중에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또 신체 검사를 했는데 그 중에서 또 이렇게 3명이 기준 미달을 받고 14명은 7급 받습니다. 기준 미달 받으려고 돈을 갖다가 1,000만 원 이상을 써서 소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준 미달입니다. 또 1,000만 원 이상의 돈을 들여가지고 소송을 해서 이겨서 신체 검사를 했는데 7급을 받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얘기 드리는 건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본인들이 본인 몸에 대해서 과연 내가 신체 부위별 상위 등급 결정표를 보고 내가 해당이 되는지, 7급에 해당되는지, 6급에 해당되는지 이런 내용을 알게 되면 소송까지 들어갈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위에 다른 분들은 똑같은 질병인 것 같은데 누구는 6급이고 누구는 5급이고 누구는 3급이라고 하니까 나도 소송을 해서 이기면 상급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5급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긁어 모아서 변호사 사서 소송을 했는데 어떻게 이기기는 이겼죠.
이겼는데 신체 검사를 했더니만 이렇게 기준 미달을 받고 7급에 해당된다 하게 되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런 일 겪지 않으시려 그러면 본인들이 알아야 됩니다. 본인들이 알아야지 그만큼 돈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 잘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재확인 신체 검사는 어떤 것인가 하면 여기 기준 미달 받으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지금 당장이 아니라 2년 후나 아니면 내 몸에 있는 질병이 더 악화가 되었다든지 수술을 했을 경우에 기준 미달 받으신 분들만 신청할 수 있는 게 이 재확인 신체 검사입니다. 그렇게 해서 총 608명이 신체 검사를 했는데 그 중에서 또 421명은 기준 미달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나머지 7급에 129명, 6급 3항에 2명, 6급 2항에 41명, 6급 1항에 5명, 5급에 3명, 4급에 1명, 3급에 6명은 재확인 신체 검사를 해서 모두 다 승급을 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니 기준 미달 한번 받았다고 해서 그걸로 포기하고 그냥 그대로 지내실 게 아니라 계속 몸 상태를 확인을 하고 체크를 하면서 몸이 조금 안 좋아진다. 그러면 2년이 지났거나 아니면 갑자기 몸 상태가 악화되게 되면 그와 관련된 내용 준비를 해서 재확인 신체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등급에 물론 기준 미달되는 분들도 있지만 또 그와 반대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등급에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들 잘 참고하셔야 됩니다. 자, 재판정 신체 검사는 어떤 것인가 하면 기존에 내가 7급을 갖고 있다. 그런데 몸 상태가 악화돼서 내가 봤을 때 6급에 해당될 것 같다. 그러면 그분들이 재판정 신체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무조건 7급으로 판정받은 다음에 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재판정 신체 검사도 최소한 2년 정도 지난 후에 재판정 신체 검사를 하거나 아니면 수술을 해서 몸이 급격하게 악화가 되었거나 영구장애를 판정을 받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언제든지 재판정 신체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재판정 신체 검사는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잠시 후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승급을 하는 게 아니라 하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정 신체 검사에서는. 왜? 재판정 신체 검사는 재확인 신체 검사와 달리 모두 다 기준 미달 받으신 분들이 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등급을 갖고 있는 분들만 하는 것입니다. 7급이나 6급, 5급을 받고 계시는 분들이 더 높은 등급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신청을 하는 게 재판정 신체 검사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하락을 하게 되면 5급이 6급이 될 수도 있고 5급이 7급으로도 내려갈 수 있고 또 7급에서 기준 미달로 떨어질 수도 있고 5급에서 기준 미달로 떨어질 수도 있고 아주 어렵고 복잡한 게 이 재판정 신체 검사입니다. 그래서 재판정 신체 검사를 많은 분들이 하고 싶어 하지만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계속 이 영상들 만들 때마다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하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재판정 신체 검사를 보시게 되면 총 768명이 재판정 신체 검사를 했고 그 중에 5명은 기준 미달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7급, 6급, 5급, 3급, 2급, 1급까지 있는데 이 재판정 신체 검사 가장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경우에 재판정 신체 검사를 해서 확실하게 승급을 할 수 있는가 하는 내용들 물론 가장 많은 분들이 고엽제 후유증 중에서 허혈성 심장질환과 당뇨병, 전립선, 암이 있는데 허혈성 심장질환과 관련된 내용은 조금 복잡합니다. 이 심장에 있는 동맥들 중에서 어떤 부위에 몇 % 협착이 있어야 되고 또 그 부위에
수술이나 스텐트 시술을 했었을 때 적용되는 게 있고, 허혈성 심장과 관련돼서는 정말 복잡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와 관련된 영상들이 10개 이상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보시고 간단하게 이제 누구든지 이해하기 쉽게끔 당뇨병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엽제 후유증 중에서 두 번째로 많은 질병이 당뇨병이었습니다. 이 당뇨병이 초기에 혈중 크레아틴 수치가 1.5에서 1.8일 경우에는 7급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오래되게 되면 6급 이항으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갑자기 7급에서 당뇨가 조절이 안 되게 되면 투석을 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바로 3급에 해당됩니다. 혈액 투색을 할 경우에. 그렇게 해서 제가 이런 영상들 만들면서 본인들 몸에 따라서 갑자기 7급에서 6급으로도 올라갈 수도 있지만 5급으로도 올라갈 수 있고 3급으로도 올라갈 수가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모르고 본인 혼자만 이런 내용 알고 있다가 갑자기 투석을 하고, 또 거기서 투석을 한다고 해서 어떤 분들은 뭐 5년, 10년 이상 사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갑자기 하루 만에 사망을 하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급작스럽게 사망을 할 경우는 추가로 재판정 신체 검사를 할 수가 없지만, 어느 정도 완만하게 당뇨병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다음 단계로 투석 단계로도 들어갑니다. 그럴 때는 바로 재판정 신체 검사를 해서 3급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또 3급으로 판정을 받으시는 것을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당뇨병 다음으로 많은 또 질병들이 전립선 암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전립선 암으로 해서 수술을 하게 되면 대부분 다 6급 이항을 받습니다. 그런데 6급 이항에서 계속 그 상태로 유지가 되면 다행인데, 어떤 분들은 또 가끔 가다가 전립선 암이 재발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발을 하게 되면 5급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모르고 재발이 됐다고 해서 계속 치료만 받고 있으면 국가보건부에서는 5급으로 승급을 해주지 않습니다.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만 그 다음에 5급에 해당되는 급수를 주기 때문에, 만약에 전립선 암이나 다른 여러 가지 암과 관련돼서 만약에 암이 재발이 되었다, 그러면 재발을 했다는 그 의사소견서와 치료 내역들을 가지고 다시 국가보건부에 재판정 신체 검사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5급에 해당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신체 부위별 상위 등급 결정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암이 발견돼서 수술을 했을 경우에는 6급 이항에 해당되지만, 다시 그 암이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나서 재발이 되었다, 그러면 5급에 해당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이와 관련된 내용 잘 참고해서. 자, 그러면 이 등급 변동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등급 변동 사항 중에서 이 기준 미달, 승급, 하락, 무변동이 있습니다. 이 무변동은 다시 똑같은 6급에서 6급, 7급에서 7급 이렇게 변동이 없다는 내용이 이 무변동입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이 재심을 보시게 되면 무변동 15명은 변동이 없지만 16명은 승급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여기에 131명 기준 미달이죠. 그대로 131명은 기준 미달되었고 28명은 이렇게 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재심의에 보시게 되면 무변동 2, 승급에 8명, 3명은 기준 미달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가장 중요한 재판정 신체 검사를 쭉 와서 보시게 되면 무변동은 275건이고 승급은 485명입니다. 그러니
이 재판정 신체 검사가 해서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승급을 하지만 그 중에 이렇게 8명은 하락을 하였습니다. 하락. 물론 본인만 아니면 상관이 없겠지만 이 8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본인이 5급에서 기준 미달로 떨어질 수도 있고 6급에서 기준 미달로 하락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8명에 포함되지 않기 위해서는 많은 공부들을 하셔가지고 재판정 신체 검사 할 때 신중히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시일이 지났다고 해서 본인 몸 상태가 좋아졌는데 그런 생각 않고 재판정 신체 검사를 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하락할 수도 있다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485명은 승급했고 275명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런 분들은 그냥 또 2년 후에 다시 또 재판정 신체 검사를 해서 승급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들이 그만큼 아셔야 됩니다. 알아야지 그런 길도 보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공부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상위 등급 판정 현황과 관련된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유공자 길잡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